magnificent view of nature's greatest power display. There's been a lot of volcanic. This region is known as the Ring of Fire. 4233km에 달하는 거대한 반원형 선, 불의 고리.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화산의 75%, 지진의 90%는 바로 이 불의 고리에서 발생한다. 한 번도 잠든 적 없는 이 불의 고리는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오늘도 여전히 무섭게 흔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과학 도파민의 이덕식입니다. 먼저 불의 고리라는 말은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지진, 화산이 발생할 때마다 불의 고리라는 이야기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 전부 다 이 불의 고리를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요.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 부분을 쭉 이어봤더니 이런 고리 형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궁금함은 생기는 거죠. 그냥 불의 고리니까 그런가 보지 뭐가 아니라 왜? 저기 뭐가 있길래 어떤 구조길래 저기서만 저렇게 화산과 지진의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까? 이걸 한번 화산과 지진이 잦은 이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진과 화산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진, 화산 전부 다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론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특히나 화산 같은 경우에도 지각을 이루고 있는 그 판이, 그 플레이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론인데요.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인 겁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과학자 베게너가 대륙이 이동한다. 지각판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 그래서 하나의 지각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사실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구의 겉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가 아니에요. 쪼개져 있습니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주장하려면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원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베게너는 이 원동력을 이야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을 설득할 때 실패하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판들이 각자 다르게 움직입니다. 내부의 힘이 계속 가해지잖아요. 응력이라고 하는데 내부의 힘이 계속 가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툭 하고 부러질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부러졌으니까 단층이 생기잖아요. 지진 때문에 그 흔들림 때문에 단층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판이 힘을 받다가 어느 순간 어긋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단층의 생성 그 자체를 우리가 지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최근 10,000년 동안의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활성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최근까지 힘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힘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진뿐만 아니라 해일이라고 하는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인한 것인지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 경계입니다. 판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렴 경계에 있는 이 암석들이 락이 걸린다고 하죠. 락이 걸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튀어나온 돌기와 돌기가 만나게 되면 그 부분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를 못해요. 그렇게 락이 걸려있는 암석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딸려 들어가게 돼요. 이때 바로 위에 바닷물이 있었죠. 이 경우에는 해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산은 그럼 또 왜 나타나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화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가장 유명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산은 섭입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머금고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제 졸졸졸 흐르는 그 물로서 가져가는 건 아니고 암석의 구조 안에 아주 미시적인 그 구조 안에 물을 머금은 상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쭉 아래로 깊이 내려가다 보면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압력도 커집니다. 그럼 원래 암석의 구조 안에 물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상 깊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온도와 압력 이 부분의 특성 때문에 더 이상 물을 머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이 깊이에서는 암석의 구조가 변하게 되고 거기서는 수분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수분이 방출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주변에 있었던 멘틀 암석들이 용융점이 내려가게 됩니다. 원래 해양판이 머금고 있었던 그 수분을 방출했을 때 주변에 있는 멘틀 부분이 그걸 흡수하면서 이 부분이 녹을 수 있게 돼요. 수분이 없을 때 녹지 않았었는데 수분이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해지면서 녹을 수 있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그마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그마 챔버가, 마그마 방이 꽉 차게 되겠죠?
위에서 압력으로 누르고 있지만 마그마가 버틸 수 없게 되면 위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분출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화산이 분출하는 이유가 이렇게 한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마그마는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이 압력을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암이 되는 거고요. 사실 마그마는 용암이라고 하는 건 녹아있는 암석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수분, 기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휘발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샴페인이 솟구치는 것처럼 암석이 모래처럼 갑자기 압력이 사라지니까 산산이 부서지면서 찢어지면서 하늘로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경계들이 일렬로 호를 그리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섬들 쭉 나열되어 있는 섬들을 열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도들을 호상열도라고 부르는 거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이유는 판이 움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섭입대에서 무거운 해양판이 지금 멘트를 파고들면서 안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분을 방출한다고 했죠.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그 주변의 멘틀보다 이 무거운 슬랩이라고 부르는데 이 슬랩은 더 가라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라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해양판 전체를 잡아당기는 거죠. 다른 해양판들이 줄줄줄 따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판 전체를 끌어당기는 이거를 슬랩풀이라고, 잡아당기니까 풀이라고 하게 되는데, 또 발산 경계인 해령이 산맥처럼 솟아 있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지각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 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위로 솟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산사태가 나듯이 물리학적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힘을 어디로 받겠어요? 산이니까 옆으로 받겠죠. 이것 때문에 지각판을 옆으로 밀고 있다. 그 밀고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로 슬랩풀뿐만 아니라 리지 푸시라고 보는 이 두 가지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판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으면 지진과 화산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도 그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불의 고리를 보시면요. 일본 열도 쪽이잖아요. 그런데 백두산은 거리를 보면요. 한참 내륙 쪽에 있잖아요. 여긴 불의 고리에 포함되지 않는데 살아있고 활화산이고 크든 작든 간에 아마 향후 100년, 200년 안에는 분명히 분화를 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아니 이렇게 내륙에 있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분화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폭발력이 클 것이라고 보는 걸까? 그래서 백두산은요 만드는 원인이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판이 쭉 아래를 파고들면서 쭉 내려가는데 판의 경계인 안쪽 대륙 쪽까지 가야지만 백두산 아래 하부에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태평양의 해양판이 우리의 유라시아 대륙판 아래로 지금 파고들고 쭉 들어가고 있죠? 그때 물먹은 암석층이 마그마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물먹은 암석층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여기서 조성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깊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한 요 정도의 힘으로는 폭발되지 않고 버틴다는 거예요. 얕은 곳에 있었으면요. 이 정도의 힘으로 위에서 압력이 세지 않으니까 팍 하고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은 곳에 있으니까 지진이 화산이 잦지는 않아요. 큰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강한 폭발력이 생길 때까지, 어느 정도 이상 압력이 커질 때까지는 활동성이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폭발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폭발이 쌓여있는 힘이 한 번에 팡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백두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 한번 가상 폭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마그마 굉장히 온도가 높죠. 편도시가 넘는 그런 마그마가 천지에 있는 차가운 물이랑 만나서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부석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그마를 식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지에 물이 있으니까 오히려 식는 게 아니냐? 그럼 수성화산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지하수가 뜨거운 마그마의 일부에 만나서 압력이 쌓여서 폭발했듯이 튀어나오는 그런 수성 폭발이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징조가 거의 없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오히려 인명피해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비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뜨거운 기름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빨리 식혀야 되는데 해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뜨거운데 물을 착 뿌리게 되면 물이 순식간에 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팡 하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수증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천지는 어떻게 보면 백두산에서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봐야 됩니다. 화산 폭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화쇄류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화하면서 나오는 수많은 가스들이요, 진짜 가스인 경우도 있지만 엄청난 압력 때문에 암석이었는데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갈기갈기 찢어지는 암석 조각일 수가 있어요. 화산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무거워요. 빵 하고 터져 나가서 여기까지 올라는 갔는데 옆에서 상승 기류가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주저앉겠죠. 이 화산 사면을 타고 쭉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거만큼의 또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라하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화산재 혹은 화산 분화하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암석이 쪼개진 것들이 있잖아요. 빗물을 만나게 되면 반죽이 됩니다. 그냥 빗물에 모래가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진흙같이 변하게 되고요. 더 심하면 시멘트같이 되고요. 단순히 흙탕물을 넘어서서 암석의 반죽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백두산 천지에는 물이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지금 미스테리입니다. 그냥 빗물이라고 하기 너무 많아요. 20억 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이 있는데 홍수가 무섭습니다. 그냥 물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요. 대홍수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백두산이 분화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좀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또 누군가는 그걸 너무 의미 없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의 화산재 우리 편서풍 지역에 있지 않냐, 다이건으로 간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람방에 한 방에 흐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92년에 있었던 피나투보산의 분화, 필리핀에 있었던 굉장히 커다란 분화였습니다. 그 경우에도요, 하필이면 그 분화가 일어났었던 그때 태풍이 같이 왔었어요. 어떤 우연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항상 승무원분들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쪽에 뭐가 있고 다 하잖아요. 항공기 사고 진짜 잘 안 나요. 근데 왜 그걸 하고 있냐면 한 번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응하는 것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대응하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알아두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판구조론부터 시작해서 베게너가 왜 배척받았는가도 해보고 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판구조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동력이 어떤 건지도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화산과 지진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일반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알았을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알기는 힘들었었던 그런 지구의 은밀한 스토리,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과학에 대한 시민을 풀어드리고 또한 잡다하지만 알찬 짓들을 팡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